컬리넌 7억, 로마 페라리 3억, 쥐바겐 클라스 5억, 롤스로이스 전기차 스펙터 5억, 리차드 밀 50억, 파텍 티파니 3억, 오데마 피게 골드 3억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선배인 김민종 씨까지 끌어들였던 MC몽 씨의 절규. 저 역시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잃을 게 없는 자의 절규라 아예 없는 말은 안 했을 것 같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 본질은 달랐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해볼수록 MC몽 씨의 거짓말만 파묘됐고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이번 사안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인물들까지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고자 MC몽 씨의 주장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MC몽 씨의 120억 원이 핵심 화두인데 빚이 딱 120억 원만 있는 걸까요? 자, 현재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120억 원에 달하는 MC몽 씨의 빚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통해 생긴 빚을 차가원 회장이 갚아줬다라고 알려진 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돈의 경로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차가원 회장 측에서는 1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도박 빚을 갚기 위해서 빌려준 돈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빅플랜인 메이드의 핵심 프로듀서인 MC몽 씨가 제작비 등에 쓰일 돈이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빌려간 돈이지 결코 도박비 상환에 쓰인 돈은 아니다 라는 반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PD수첩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 돈이 결과적으로 MC몽 씨의 도박빚을 상환하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도박빚은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아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진 도박이었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상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박빚 상환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현금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이 지점이 왜 놀랍냐? 바로 MC몽 씨가 받았던 선물 내역 때문입니다. PD수첩을 통해 공개된 선물 내역이라는 자료도 있어요. 120억 원 안에 선물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차가원 회장은 지난해 11월 MC몽 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120억 6,405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였는데요. 해당 신청서에는 채무자인 MC몽 씨가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채무자인 MC몽 씨가 법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급 명령이 지난해 12월 확정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MC몽 씨 입장에서는 이 120억 원의 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 120억 원에 달하는 대여금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차가원 회장은 지난해 11월 MC몽 씨를 상대로 120억 6,405만 원의 지급 명령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상에 이외에도 대여한 금원이 더 있어 추후 별도로 청구할 계획이다 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대여금이 120억 6,405만 원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놀란 내역은 바로 PD수첩을 통해서 공개됐던 MC몽 씨의 선물 내역입니다. 이 선물 내역은 차가원 씨와 MC몽 씨를 잘 아는 제3자로부터 작성이 돼 MC몽 씨의 검토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역이었는데요. 이 문서를 처음 작성한 관계자는 최초 선물 비용으로만 170억 원이라는 금액과 세부 항목을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해당 문서는 MC몽 씨의 최종 검토를 통해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금액은 보증금 10억을 더해 103억 5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충격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선물 내역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해당 문서에는 제품의 가격만 적혀 있을 뿐 제품명이나 품번까지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별로 어떤 제품이 해당 금액을 호가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일단 차량부터 살펴봤습니다. 컬리넌 7억, 로마 페라리 3억, 쥐바겐 클라스 5억, 롤스로이스 전기차 스펙터 5억. 자, 이제 시계 항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C몽 씨는 연예계에서도 대표적인 고가 시계 컬렉터로 손꼽힙니다. 무려
13억 원에서 15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를 가진 것으로 잘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선물 내역에서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차드 밀 50억, 파텍 티파니 3억, 오데마 피게 골드 3억까지 이런 시계가 있다는 걸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고가의 강남 아파트보다 한 점의 시계가 더 비쌀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내역들을 확인하면서 그야말로 참담함과 자괴감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선물 내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침대 1억, 뱅앤 올룹슨 TV 5천만 원, LG 롤오버 TV 1억, 가구 5억, 보석 10억, 그리고 보증금 10억까지. 일단 도박빚 상환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금원들이 MC몽 씨의 도박빚 상환에 쓰였다면 그 돈은 현재 MC몽 씨에게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선물비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해당 선물 내역 가운데 아직도 MC몽 씨가 가지고 있는 선물들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MC몽 씨는 해당 선물들에 대해서 고가의 제품들은 팔아서 차가운 회장이 가져가거나 물품 자체를 차가운 회장이 가져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데마 픽의 3억짜리 시계나 1억짜리 침대, 10억 원어치 보석, 그리고 보증금 10억 원 등은 여전히 MC몽 씨가 가지고 있는 내역입니다. MC몽 씨는 빅플래닛 메이드의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회사를 나오고 난 뒤 벌어진 일이라 본인과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120억 원에 달하는 돈이 MC몽 씨의 도박빚 상환으로 쓰였든 아니면 선물비로 쓰였든 결과적으로 모든 금액들이 MC몽 씨를 위해서 쓰였다는 겁니다. 빅플래닛 메이드의 상당수 직원들은 현재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4대 보험까지 체납된 상황입니다. 빅플래닛 메이드의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경업체 사장님, 뮤직비디오 제작업체, 그리고 청소 이모님들과 세탁소 사장님들까지 이와 같은 미지급급 문제로 몸살을 앓거나 회사 자체를 문 닫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MC몽 씨가 현재 유유자적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MC몽 씨가 이와 같은 임금체불 상환을 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MC몽 씨는 이와 같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본인의 빚을 상환하려는 목적이나 혹은 임금체불을 당한 임직원들에게 임금을 돌려주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확인한 내역에서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MC몽 씨는 차가원 회장과의 불륜 카톡이 누군가로부터 조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작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마치 제3자가 해당 카톡을 조작했다, 반드시 잡아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역을 보시면 누가 해당 카톡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조작 카톡을 전달한 주체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새끼다. 저는 차 회장을 응원하고 아직도 응원해요. 지금도 통화하고, 더팩트한테도 저의 이런 상황을 얘기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들어줬고 서로 얘기 끝났어요.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언론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내 말이 틀렸으면 올렸지. 그거를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거기에 제가 한 말이 요만큼 나와요. 회의 안건으로 올라진 멘트에 올려진 걸 로맨스로 바꿔버렸어요. 야, 진짜 대단한 새끼다. 진짜 돈 많이 쓰고 진짜 힘들었어요. 2023년 9월 13일 제가 1억을 보내요. 차강원에게. 제가 1억을 또 보내요. 제가 5천만 원을 보내요. 제가 1억을 보내요. 제가 또 1억을 보내요. 더 있는데 제가 어디 차강원한테 용돈을 받았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거짓된 카톡을 차준영만 갖고 있으니까 MBC PD 수첩에 제보를 합니다. 차준영에게 온갖 욕설과 폭력으로 제가 한때 너무 많이 당하다가 조작된 글로 계약서를 만들고 차준영에게 제 CCTV가 성매매로 저 성매매자가 됐었어요. 그리고 마약사범이라고 조사도 받았고요. PD 수첩은 그 카톡의 진실 여부를 검증했어야 돼요. 작년이죠. 작년 5월에 엄청 싸우고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대판 싸우게 되죠. 대판 싸우게 돼. 그리고 흩어지고 가는데 넌 일 안 하고 쳐놀고 있다면서 저희 집 영상을 보내면서 여자친구랑 이렇게 놀고 있는 것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저한테 틱톡 우리 관계 모든
모두가 보는 곳에 MC몽 씨는 오늘부터 BPM에 관련된 업무를 배제합니다. 거기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요. 배신감을. 그 카톡을 보자마자 배신감을. 그리고 저는 그냥 떠나요. 간두고. 뭐 쫓겨난 거죠. 쉽게 말하면 쫓겨난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얼마나 복수심이 있겠어요. 차가운과 차준영의 관계, 그리고 차준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을 알 수 있어요. 이 차준영은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예요. 차준영한테 찾아가요. 제가. 억울한 마음에. 저 이렇게 쫓겨났어요. 뭐 너 받은 거 있어? 저 받은 거 없어요. 저는 회사 지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차가원이 뭘 보냈냐면, 작은 아버지, MC몽 일해야 되는데도 봐봐요. 얘 여자친구랑 이따위로 논해요 하면서 엘리베이터 사진을 보내요. 차준영한테. 그때까지는 그 엘리베이터 사진이 성매매와 관련된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걸 성매매 사진으로 바꾼 게 차준영이에요. 근데 저는 차준영을 믿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지분각서 해지, 너 이거 포기하겠다고 각서 써. 도장 찍고 뭐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여기다 서류에다 도장 찍으라고. 도장 찍었어요. 커피를 뿌리더라고요. 온몸에. 이런 막장인 사람이 있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차가원 MC몽 불륜설. 한때 차가원이 미워서 차준영에게 부탁을 했고, 차준영에게 그 미운 사진 하나로 가짜 문자를 보내요. 저 역시도. 너무 화가 나서. 차가원이 미워서. 그리고 120억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럼 120억을 못 갚았으면 소송을 해야지. 소송이 걸려있지 않다니까?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받아들였잖아. 모르겠어? 정자에겐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얘들아, 난 이 설명하려고 들어왔습니다. 피하지 않으려고 라이브 킨 거예요. 이번 사태의 기, 승, 전 혈에는 모두 MC몽 씨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최초 이번 사태의 발단 자체가 MC몽 씨의 도박빚 의혹으로 시작돼 경영권 탈취에도 MC몽 씨가 개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작된 카톡을 전달한 인물 역시 MC몽 씨 본인이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인 폭로에 나선 인물 역시 MC몽 씨 본인입니다. 더욱이 MC몽 씨가 차고 있는 10수억대 그리고 수억 원대에 달하는 시계를 바라보는 임직원들과 소상공인 사장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에 모두 MC몽 씨가 개입되어 있는 바 부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